성형외과 전문의 박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형을 하면 누구나 예뻐지고 잘생겨질 수 있는 거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형이 잘 받는 얼굴과 그렇지 않은 얼굴의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으로 대박나는 얼굴, 또 쪽박나는 얼굴, 눈의 조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가 길수록 쌍꺼풀을 만들었을 때 이 라인이 바깥쪽까지 쭉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눈이 조금 더 크고 시원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눈의 가로폭이 짧더라도 앞쪽을 가리고 있는 몽고주름 때문이라면 적당한 앞트임으로 숨겨질 눈을 드러나서 길게 보이게 할 수 있고요. 또 눈 아래쪽에 눈꼬리가 올라가서 눈의 폭이 짧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디미트임을 통해서 긴 느낌을 주어서 매력적인 눈매를 완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는 좁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야 쌍꺼풀을 만들어도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눈이 더 시원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반대로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너무 좁으면 쌍꺼풀을 만들었을 때 그 두께도 한계가 있고 또 답답해 보이기가 쉬운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마 눈썹 거상술로 눈썹을 올려주어서 눈매를 시원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눈꺼풀의 피부가 두꺼우면 라인을 좀 크게 만들었을 때 자칫하면 소세지 느낌처럼 너무 두꺼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의 피부는 피부의 두께가 얇을수록 쌍꺼풀을 좀 크게 만들어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요. 수술을 하기에도 더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피부가 얇을수록 붓기 더 빨리 빠져서 회복도 조금 더 빠른 경향이 있죠. 눈의 돌출 정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마나 코 혹은 앞광대에 비해서 눈이 나와 있다면 돌출 안으로 보고요. 같은 쌍꺼풀 라인을 잡더라도 돌출안은 눈이 들어가 있는 한모령 눈보다 눈이 더 시원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돌출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쌍꺼풀을 잡았을 때 자칫하면 굉장히 느끼하고 두꺼운 쌍꺼풀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돌출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쌍꺼풀을 조금 작게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한모란의 경우에는 눈이 좀 작게 보여서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역시 이마 눈썹 거상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종종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한모란이 예쁘지 않아서 고민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배우 신세경 씨나 손예진 씨 같은 분들 역시 한모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과연 이 두 분의 눈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이 한모란과 돌출안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눈의 특징일 뿐이고 절대적인 예쁨의 기준이 되는 요소나 방해 요소는 아니거든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형으로 대박나는 얼굴, 쪽박나는 얼굴, 이번엔 코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크고 매부리도 있는 이런 코가 수술하기에도 수월하고 결과도 조금 더 좋습니다. 골격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코가 가지고 있는 연골도 단단하고 높은 편이어서 결과적으로 더 우뚝하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반대로 코가 좀 작다면 기본적으로 코가 가지고 있는 연골이 작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자가늑연골이나 다른 여러 가지 연골 재료 등을 적절히 사용해서 코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끝을 여러 가지 연골로 단단하게 지지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수술 후에 코가 들려 보이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고르자면 피부가 얇은 쪽이 모양을 만들기가 더 좋고 피부 겉으로 표현이 잘 됩니다. 주먹을 이 두꺼운 솜이불로 덮었을 때 하고 얇은 손수건으로 덮었을 때를 가정을 해본다면 주먹의 모양이 얇은 손수건을 덮었을 때 훨씬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코 안쪽에서 이 보형물과 연골을 이용해서 코의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놔도 피부가 너무 두꺼우면 그 예쁜 모양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피부가 얇은 경우가 두꺼운 경우보다 모양이 잘 나오는데요. 하지만 극단적으로 얇은 피부라면 보형물이나 연골이 비쳐 보이는 위험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피부의 두께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진피 같은 것을 보형물이나 혹은 연골 쪽에 덧대어서 비쳐 보이지 않게 예방적으로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골에 힘이 좋은 코가 모양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코끝은 연골의 힘으로 완성되기 때문인데요. 연골의 양이 많고 튼튼하다면 코를 묶어주거나 지지 구조로 사용할 때도 힘이 좋아서 훨씬 쌓아 올리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혹시나 코끝의 연골량이 부족하거나 너무 약하다고 슬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전에는 코 수술을 할 때 연골을 보충하려면 주로 귀연골이나 아니면 비중격 연골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코가 작다면 이런 연골들도 힘이 없고 작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자가늑연골이나 혹은 기증늑연골 등 많은 대체제가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코는 많이 높일수록 코끝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콧구멍이 조금 더 보이기가 쉬워지거든요. 때문에 길이감이 있는 화살코 모양은 코끝을 편하게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짧은 코는 올릴수록 콧구멍이 조금 더 보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끝을 많이 올리기는 긴 코보다는 좀 어렵게 됩니다. 이때는 코의 길이를 늘려주면서 수술하는 추가적인 수기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짧은 코보다는 긴 코가 수술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형이 잘 받는 얼굴과 그렇지 않은 얼굴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 성형 대박이라는 말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주 뛰어날 때보다는 성형 전후의 변화가 클 때 더 맞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영화도 반전이 있을 때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명작이라고 불리는 것처럼요. 그러니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약하거나 부족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성형외과 전문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면밀히 상담받아 보시길 바랄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굴의 조화라는 점 잊지 마시고 성공적인 수술 받으시길 바랍니다.